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학의 CD 이게 요즘 논란인데요. 도대체 이게 왜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참 민주당 사람들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박영선 의원의 폭로가 거짓말로 드러나서 더 황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의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자신에 대한 의혹 또 자료 제출은 다 거부하면서 지금 또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지금 현재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엄청 잘 아는 그런 현직 국회의원이죠.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말하자면 가장 많은 의혹과 이런 그 아주 송고 질문을 통해서 인사 후보 내정자를 꼼짝 못하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강한 정보 수집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그 궁금증을 낳을 정도로 그 청문회 때마다 아주 단골 송고 저격수로 이렇게 유명세를 날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피청문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송고 질문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또 내라는 자료도 미흡하게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번 결국 이제 터질 게 터졌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김학의 사건이 지금 다시 이제 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그럼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고 있는데 이 김학의 CD를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맨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했다 이거죠. 그래서 국회 본인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실에 이제 그 당시 장관이 오니까 그때 법사위원장실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당연히 그 진짜 맞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청문회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 있잖아요. 정회 때. 정회 때 기자들이 다시 따져 물었어요. 진짜로 당시 장관한테 보여준 게 맞냐. 왜냐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장관은 아니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왜 거기서 장관 법사위원장실 그걸 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딱 잘라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갖고 임명이 됐는데 임명을 하고 보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간 거다. 그게 전부인데 내가 왜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받느냐. 완전히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사 기자들이 이제 그걸 다 들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부인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정회 때 물어봤어요. 맞냐? 그러니까 금방내 전까지는 같이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보여준 게 아니고 그 CD가 법제위원장실 자기 책상 위에 있었다. 그리고 보여주지는 않았다. 책상 위에 있는 거하고 조금 전에는 보여줬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들은 말이죠. 죄다 같이 본 것처럼 쓰고 있고요. 의혹, 진실, 공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이 해명했으면 박영선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사는 찾기도 어려워요. 해명 기사는 찾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진실, 공방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인지 말이죠. 쓰레기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인데 본인이 봤다고 해놓고 본인 입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자기 책상 위에 CD가 놓여 있었다.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거기 기자들이 수십 명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김학의 사건 CD만큼 또 이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주 그 뜨거운 감자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현장 기자들이 요거는 본인이 부인한 거니까 진실공방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은 이거 국민을 기만하는 거냐. 만약에 허위로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죄가를 단단히 치러라. 위증, 이 허위 이런 걸로다가 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모든 이 사건의 책임. 그러니까 황교안 현 대표 흠집내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박영선 내정자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딱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날 접대 골프 받았다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저 비대위원장 끝난 지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이제서 경찰에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흠집내는 것은 자유한국당 더군다나 요즘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올라가는 거를 꺾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창원과 통영 이쪽 지역에서 선거에서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싶지 않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잘못된 계산인 것이죠. 예, 이런 것 예. 때문에 나온 것 같고 아마 박영선 의원도 지금 나이도 젊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때마다 얼마나 난리가 나고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인데 예, 예. 본인 청문회 때는 이렇게 본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걸 당당하게 답변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류 내라는 거 있으면 내주고 여기에 대해 집중해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황교안 대표한테 CD 줬다. 이런 거를 갖다가 쟁점화 시켜갖고 본인에 대한 의혹 공방 이런 것은 좀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예. 이건 정치적인 속셈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자료 제출 요구도 지금 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자료 제출 요구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서울대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혹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입원실에 대한 예. 이걸 좀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성의 어떤 그 진료 기록을 보려고 한다. 마치 스토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 정상적인 진료로 예약이 된 거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사한테는 진료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걸 물타기 하고 있어요. 뭐 여성의 어떤 진료 기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뭐 마치 자유한국당이 스토커이냐 이렇게 언론들도 쓰고 민주당도 공격하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문제입니다. 자신에 대한 투명하게 밝혀야 될 점들은 다 밝히고 또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정말 그 장관직으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자료 제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현재 이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언론에서 뭐 아이고 뭐 별의별 그런 뭐라 그럴까 이 혹평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청문회를 하고 이 정도로 무능한 사람들이 장관이 된다면 뭐라고 장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차라리 장관은 청문회 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 지금 혹한 그 비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사 검증 그리고 이 검증 과정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말하자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결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전 검증 과정에서 좀 제거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물론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것은 장관 직무와 본인이 그 장관 지명자로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사람과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직을 잘 수행을 해야만이 그 부처에 관련된 일, 그 부처와 관련된 국민의 이익이 제대로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잖아요. 지켜질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모든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난국을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장관 내각에서 이제 강력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해 줘야 그 공이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영선 장관 이번에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이 의도적인지 뭐 실수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실수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과연 중소벤처 기업부에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참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그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보여주고 CD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 얘기할 정도면 끝나는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걸 보여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보다는 이게 뭐 다육이 다예요.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한 여성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요게 다입니다. 그냥 끝난 요 이상에 나올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남성의 얼굴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누가 김학인지 멀리서 보는 사진이기 때문에 거의 사진과 영상이 비슷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김학이다라고 해서 특정 지을 수 없는데 보여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김학이었는지 당시에는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입니다. 그렇다면은 노무현 정권 말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황당해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언론의 행태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영선 그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 그리고 정말 이 박영선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 사선을 지낸 의원이지만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에 합당한 능력과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청문회는 비록 끝났지만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저희가 그 동영상 캡처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시점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예,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있던 사실이죠. 그 당시에 왜 조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제를 삼고 그것도 황교안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자신들의 문제, 손혜원, 드루킹 하나도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저 동영상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정말 치졸하고 야비한 정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